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오늘도 정치펀치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아주 많이 조심을 하느라고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기입니다.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야권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결렬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와서 단일화 경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단일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하면서 단일화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끝났다며 사실상 결렬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선거가 맨날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네,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지금 선대본부에서 직능본부장을 맡고 계시고 또 네. 부산에서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판을 계속 읽게 되고 또 상황 변화를 보고 계신데, 자, 지금 단일화 결렬이 됐는데 지금 상황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또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왔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진작부터 네. 단일화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첫 번째의 그 단일화의 어떤 형태는 바로 물리적 단일화입니다. 네, 네. 그럼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양측 후보가 어떤 식의 협상과 여러 가지 담판을 통해서 네, 여론조사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연합이든 해서 단일화를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1차적 그 단일화, 즉 물리적 단일화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차적 단일화가 또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국민에 의한 단일화입니다. 아, 네, 네, 그럼 부터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사표 방지 심리가 또 작동을 하고 네.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정권 연장에 대한 열망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국민들께서 국민 단일화를 통해서 네. 저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 이렇게 네, 보거든요. 네. 지금 보면 단일화,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50% 남짓되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40% 근방에 그렇죠.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10여 프로를 결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동을 해서 선택해 줄 거다. 몰아주실 것이다. 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거 과정에는 완벽하다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한 5에서 10%의 여지는 항상 부동층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 부동층이 선거 막바지에 가면은 네. 또 선거 직전에 가면은 그것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유세를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동안 안 후보하고 사이에 있었던 그 단일화 협상 과정 등을 이제 소상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물밑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저쪽하고 이제 신뢰는 별로 없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공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께서는 과연 그 말로만 단일화를 이야기했는지 아,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는지 그 과정도 아. 궁금해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윤석열 후보의 그 기자회견은 상당히 좀 적절했다, 시적절했다 보고 있고요. 아, 네. 윤 후보가 최선을 다한 모습을 그렇습니다. 설명해 줬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아쉬운 부분도 있죠, 사실은. 네. 그렇지만은 그 과정들만 살펴보면은 예, 상당히 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예. 노력을 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정권 협상 대사라고 그랬는데 그 장제원 그다음에 저쪽 이태규 의원이 만나서 두 차례 걸쳐서까지 했고 합의 사항까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막판에 그냥 안철수 후보한테 보고되는 과정에서 안 되겠다 했는데 저희는 좀 약간 납득이 안 돼요. 두 그 협상 그 당사자가 그래도 합의를 했으면 저쪽 안철수 후보한테도 어느 정도 좀 보고가 된 상황에서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왜 합의까지 갔다 결렬이 된 겁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안철수 후보 네. 쪽에서는 합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설명을, 예.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의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성품, 네. 어떤 그 성격상
그런 부분들을 흘려서 들을 일은 없을 거고요. 아, 네. 또 예. 이태규 본부장이 그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신임하는 분 중에 한 네. 분이지 최측근이고 않습니까? 선대 본부장, 선대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분이 뭐 장제원 의원을 만나거나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그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그 순간순간에 저는 거의 뭐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네. 하루씩의 어떤 뭐 끝나고 난 이후에 네. 추후 그 보고나 그 과정은 충분히 설명했을 것이다. 아, 만약에 그 그렇죠. 설명이 없었다면은 그거는 이제 말이 이태규 안 되죠. 본부장이 안철수 후보 쪽에 채측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건 보고가 됐는데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결국 안철수 후보가 원했던 내가 후보 사퇴할 수 있는 명분을 더 달라고 한 부분은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정부 참여도 다음번에 그 안철수 후보의 위상 이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복합적이다 이라 보고 있습니다. 복합적이다. 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지금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실망감들이 네.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도 윤 후보가 조금 더 노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윤석열 후보는 보다도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좀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그 정치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 만남이고 네. 또 거기서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죠.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편에서 봤을 때 저 세력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기존에 일종의 신뢰의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신뢰가 두 사람 간에 없다. 아직까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워낙 많이 쏘가 왔잖아요. 네? 지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많이 쏘가 왔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정치 세력들을.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 좀 더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네.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했고요. 네. 그러려면은 그 두 참모들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직접적으로 네.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안 후보와의 그 관계에서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지 못했다 아. 하는 거죠. 예. 근데 얘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저쪽이 잘 안 받았고 또 만나고 싶다 해서 집 앞에 찾아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윤석열 후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죠. 아 그냥 예, 예. 아. 찾아가서 기다려야죠. 아, 기다린다. 예, 그런 모습들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행동으로 뭔가. 예, 예. 예. 뭐 적당하게 막 전화로 해서 내 할 일 다 했다. 문자 보내서 내 할 일 다 했다. 예. 참모 보내서 내 할 일 다 했다. 이거는 그 신뢰성에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뭐 안 후보는 시간 끝났다고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 열흘이 남았는데 그리고 사전 투표가 4일날 시작되는데 그 전에 지금 한 3, 4일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밤이든 낮이든 그냥 전격적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방송을 윤 후보께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또 주변의 참모들이 보고 있으면은 네. 제가 그 주문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당장 안 후보께서 어쨌든 그 댁에서 주무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 댁 앞에 가서 뭐 오시는 퇴근 시간을 맞춰서 네. 기다렸다가 네.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라도 네. 찾아가서 밤 10시라도 네. 12시라도 가서 문을 두드려야죠. 아. 보고 싶다고. 네. 네, 만나보고 싶다고. 그게 진정성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보다는 조금 더 네. 정성을 들여서 네.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야 그리고 된다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그 네. 뭐 단일화를 통해서 그 자신의 위기를 뭐 극복하겠다. 이게 네. 아니라 진정성 있게 네. 우리가 그 함께 국정 운영을 같이 나가자, 네. 해 나가자 네. 하는 모습을 지금 서울시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강한 연대감, 네.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공동정부론이 계속 얘기가 나왔고 협상 결과에서 합의 사항도 인수위부터 같이 하자. 정부도 같이 구성하자. 그리고 안 후보가 나중에 이 당에 합당해서 들어왔을 때
당 대표로 나갔을 때 어떤 객관적인 뭐 공정한 지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 그래서 네, 그런 신뢰의 부분에 문제다. 대해서 결국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안 후보 역시도 네. 뭐 그런 거 구체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런 것보다 인간적인 신뢰감이 아. 네. 먼저 선행돼야 되고 네. 네. 뭐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생각. 그럼 여론조사로 이제 후보를 가리자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뭐 언급이 안 됐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가 협상이라는 것은 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네 내 요구 다 들어줘. 그건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보죠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통보식의 어떤 그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 그 민주주의자로서의 나는 자격이 없다 생각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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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자의 가장 훌륭한 철학은 뭐냐면 대화와 아, 또 뭐죠? 타협. 그렇죠. 예. 그건 아. 초중학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가 민주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민주주의자가 아닌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이 있다 받을래 말래 이런 그건 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진짜 안철수 후보가 민주주의자라면은 네. 대화와 타협에 대한 정신을 잘 살려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중재안을 내놓은 게 뭐냐면은 네. 국민 여론조사를 받아야 된다. 100%. 네. 네. 윤 후보가 네. 아, 네. 받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유권자 네. 플러스 무당청까지 예. 아.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저기 민주당이나 정권 유지를 바라는 사람 빼고 하자. 아, 정권 역선 유지를 바라는 집단이지? 사람들이 왜 그 우리 후보 안 찍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이 그분들은 빼야죠. 네. 그건 민주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네. 그게 나는 합리적이다 생각해요. 아. 근데 안 후보가 그거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나 그래서 싶어요. 안 후보답지 않다. 안 후보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뭐 어떤 방식을 하려 노력을 하신 분으로서는 본인이 옛날에 그 서울시장 할 때도 박원순 전 시장한테 다 양보하고 했잖아요. 예. 그 정신을 살린다면은 예. 저는 뭔가 좀 예.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는 본인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 저는 합니다. 아, 제가 불리하더라도. 불리하더라도 네.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왜 감정이 좀 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아주 참혹하게 무시당했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리고 글쎄요. 이제 그게 토론에서도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윤 후보가 그렇게 무시한 적도 없고요. 예, 예. 무시할 만큼 소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소통을 안 한 게 안 한 게 무시다. 그죠? 정작 무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죠. 아. 과거에 그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그죠? 예, 아, 예, 예. 그에 비하면 이 무시한 것도 아니죠. 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얘기하지만은 예. 안철수 후보를 그 최대한 그 우리가 좋은 파트너로 네. 국정 운영에 동반자로서 네. 가야 된다 네. 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무시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께서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예. 소중한 또 우리 세력 중에 한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 하여튼 그 윤석열 후보가 네. 끝까지 좀 진정성을 가지고 예.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끌어안는 식으로 하지 말고 네. 정말 같은 좋은 동지, 네. 요즘 깐부라는 말도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그 동지적 마음에서 그게 느끼거든요. 네, 네. 그렇죠. 사람인지라 다 느끼지 않습니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아, 네.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이는 윤석열 후보 지지층으로 보이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 전화로 문자 폭탄, 전화 폭탄을 돌린다. 이래서 안 후보가 전화도 받을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안 후보 쪽 일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조롱성 발언을 많이 해서 그것부터 방지 대책을 세워놓고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가 이준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이준석 대표 보고 정치할 분도 아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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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문자 폭탄 보낸데 가지고 저한테도 문자 폭탄 많이 옵니다. 아, 네. 단일화 빨리 성사시키라고. 아, 예, 예. 그때가 그게 무슨 뭐
그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걸 이만큼 국민적 열망이 강하구나를 네. 느끼면은 좋겠다는 거지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 여권에서 단일화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며칠 전에 발표됐던 이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소수 후보를 위한 결선 투표 개헌까지 하겠다 해서 아마 안철수 후보한테 대해서 우리랑 손잡으면 당신의 미래가 있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완주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략적 응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쪽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말에는 속지 않을 것이다. 네. 과거에 보십시오. 과거도 아니죠. 최근에 맞아요. 지난 총선 때. 서울시장 그다음에 뭡니까 부산시장 네. 보궐선거 후보 안 내겠다 안 했잖아요. 내겠다 놓고 후보 냈지 않았습니까? 냈죠. 네. 그리고 뭐 총선 때도 사실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갖고 위성정당 만들었죠. 더불어민주당은 콩으로 매주 선대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아마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 말을 믿다가는 네. 아마 정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아, 약속을 안 지킬 거다. 안 지키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죠. 네.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정말 보복은 재밌더라고요. 숨겼다가 몰래 하는 것이다. 네. 네. 그게 어제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근데 대놓고 불과 하냐. 몇 시간 전에 어제 몇 시간 전에 양산에 가서 뭐라고 했는가 네. 하면은 네. 절대 정치 보복은 안 한다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거짓말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 안철수 후보가 믿는다, 네. 예, 그럼 그러다면은 속된 말로 큰 코를 다칠 것이다 네. 이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이 단일화 과정이 뭐 공개되고 결렬됐다고 선언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중도층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윤 후보나 안 후보나 어디도 못 가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도층의 향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도층의 네. 항배는 결국은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아, 없다는 거지요. 네. 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한 55% 예, 넘는 그 정도 됩니다. 수치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근데 윤 후보가 지금 40%에 머물고 예, 있잖아요. 예. 네. 10% 정도 갭이 차이가 있는 네. 거지요. 네. 그 차이는 지금 부동층이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차이가 나중에 되면은 선거 이제 임박해지면? 가까워질수록 예.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번 지난 일요일 말고 그 일주일 전 일요일 날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 1차로 했을 때 그 이후에 보면 여론조사 급격하게 변하면서 확 좁혀져서 1% 2% 차이 아니면 아예 역전된 조사도 있었어요. 일부 갤럽 같은 데서. 근데 그러다가 지금 요번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나온 조사를 보면 다시 윤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좀 벌어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혹시나 어떤 걸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가해자가 됐다가 이번에는 안 후보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보이는 그런 프레임인가요? 근데 그렇게도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하나의 변수가 우크라이나 예. 변수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예, 발언.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 네. 또 여러 가지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분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이재명 후보는 아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평화론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해서 그 얼마 안 된 대통령이 부족해서 침략당했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 뉘앙스 그런 얘기하고 북한하고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북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탓이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작 공격은 러시아가 했는데 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네. 의원이나 북한이나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관계자들 네. 최근에는 황교익이라고 있잖아요. 황교익 씨. 예. 그것도 이재명 네.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가까운 분 아닙니까? 네. 그분도 그 비슷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하고 한미 훈련하니까 북한이 공격하는 거다. 이런 논리고 구한말 때 조선이 잘못해서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론조사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글쎄요. 그런 예. 태도는 이 모든 게 곤란하죠. 그 정치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갖다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생각이. 그 안보 외교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 무조건 평화만 내세우면서. 예,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북한과 중국과 네. 러시아는 한패다. 그렇죠. 아, 그렇죠.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면서 아, 튼튼한 안보를 외치고 있는 네. 외롭게 외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그나마 대안이다. 이게 네. 여론조사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단일화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걸 되게 호재로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고 나머지를 뭔가 이렇게 모아보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보이는데 그 특히 뭐 안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인데 혹시 안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은 네. 만약에 협력한다면은 네. 그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아, 역효과가. 예. 예, 네.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그렇게 그 이재명 후보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그 어리석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네. 현명하게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유권자들이 훨씬 많은데 네. 네. 그걸 일종의 배신 행위가 되잖아요. 아, 네. 네, 그래 되면은 아마 아, 훨씬 더 혹독한 역풍이 불 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그동안 줄기차게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한 대의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습은 아무리 윤 후보가 좀 실망스러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또는 지지층이 그랬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는 그건 대의를 본다면 지금 하는 행동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후보도 정치인 다 됐잖아요. 네. 지난번 서울시장 나올 때 뭐랬습니까? 대권 안 논댔잖아요. 네. 네. 그 지금 안 나왔습니까? 그분이 다른 정치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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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정권 교체를 그 열망해서 나왔다 하면은 그럼 그 세력들하고 같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네.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조 의원님이 이제 애초에는 홍준표 후보님의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었어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경선 이후에 늦게 이제 이쪽 캠프로 합류했고 그래서 선대위에 지금 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 경선 이후에 한 석 달을 지나면서 본 윤석열의 장단점, 부족한 점, 좋은 점 어떻게 보십니까? 장점을 얘기하라면은 네. 저는 이제 그 이분이 검찰총장 시절에 네. 네.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네. 맞서서 소신껏 본인이 수사도 하고 네. 또 본인이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헌정사상 그런 검찰총장이 유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정하고 상식을 가지고 소신껏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스타일. 네. 저는 그건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 네.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그 바깥으로 드러나기로는 아주 인간적으로 친밀도가 높은 분으로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오해가 사지 않도록 네. 본인이 약속한 거 네. 그 정확하게 지키는 모습을 네. 그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결국은 단일화 문제도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이거 신뢰도에서의 네. 그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네. 그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과 약속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안 지켰습니까? 지킨 게 거의 없는데 한 가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예, 그냥 참혹한 그 약속이죠. 그래서 저는 윤 후보는 그 뭐 여러 가지 공약 낼 필요 없어요. 네. 현재의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면 됩니다. 네. 그 약속을 꼭 국민과 그 좀 소통을 통해서 네.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제 대선 후보로 같이 경쟁을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는 선거를 돕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티켓 파워가 좋으시잖아요. 지지층도 많고. 근데
좀 더 막 적극적으로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뭐 어쨌든 그 선거라는 것은 예. 그 후보 중심으로 그렇죠. 예. 그 모든 게 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노력하고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뭐 아, 그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후보로 가 있으니까. 네, 네. 또 네.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네네. 뭐 어쨌든 뭐 그 상임 고문의 역할을 또 충실히 하고 계시고 네. 최근에 그 홍대 가서도 유세하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캠프에 있으시면서 그동안에 이 캠프가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선대위가 발족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2번이나 이탈을 하고 윤핵관 갖고 싸우고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물러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게 혹시 윤 후보의 부족함 때문이냐 아니면 윤핵관들이 뭘 잘못한 거냐 아니 이준석이 문제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복합적이라 봅니다. 네. 복합적인데 어쨌든 윤 후보가 그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네. 정권을 잡더라도 그 윤핵관에 둘러싸 있으면요, 네. 이건 망합니다. 네. 아. 예. 본인이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하고 다르잖아요. 아, 예, 예. 예, 저는 그 지난번 협상 테이블에 장제원 의원을 한 것도 네. 네. 뒷말이 많잖아요. 아, 네. 네. 윤핵관이라 그렇죠.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오해가 네. 안 살려면은 네. 좀 더 검증된 인물. 네. 누가 봐도 좀 저 사람 정도 하면 좋겠다. 아니면 아. 아예 새로운 인물, 아. 네. 좀 중립적인 인물. 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그 국정 운영에 네. 그 이렇게 좀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아. 윤핵관이 만약에 뭐 솔직히 말해 설치는 네. 그런 정부가 되면은 저는 그 윤석열 정부는 망한다. 아. 예. 아. 그래서 그럼 혹시나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그 안철수 이런 분하고 나중에 국정 협력 파트너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들은 모두가 같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문호를 확 개방하고 네. 저는 아. 그렇게 가야 된다. 아. 몇 명에서 자기들끼리 네. 그냥 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한다면은 네. 그는 윤 정부의 큰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요즘 TV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윤 후보가 제일 앞서 있었으니까 이제 사실 거의 협공을 당하는 이제 그런 네. 토론이 돼서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근데 이제 윤 후보도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 민주당 뭐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뭐 국정의 비전을 보여준다든지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장님 말씀에 120% 동의합니다. 예. 상대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네, 네. 그 공격으로서 하는 것은 아, 우리 일부 지지층에는 좋아하겠지만 네. 중도층에는 그렇게 감동을 못 주거든요. 아, 네. 네. 원래 선거는 약자들이 네거티브를 합니다. 네. 아,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리 윤 후보를 네거티브 안 한다 해놓고 또 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저 했죠. 사람은 입만하면 거짓말 한다니까요. 저 과거에 뭐랬습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해놓고 네. 내가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았는지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분 말씀은 네. 콩으로 매주 선대도 믿으면 안 된다. 이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공격을 하면은 네. 그냥 그 의뢰에 하는 말이다 네. 네. 하고 그냥 한쪽 길도 한쪽 흘리면 되고 아. 윤석열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아. 어떻게 하겠다. 네네. 아, 그 시간으로 활용하면은 네. 훨씬 더 국민들께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 이미지 아. 모습을 보여줄 텐데 네. 그 주변에 참모들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그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받아치면 훨씬 효과가 좋았을 텐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참모들이 있다면은 네. 꼭 다음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네. 네. 연설해야 할 때 그 스피치, 네. 연설문이라든지 토론에서 꼭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좀 지역 판세로 한번 가보죠. 지금 이제 어쨌든 부산에 총괄 선대위원장이신데 이 부울경 분위기가 어떨까?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무슨 몰표가 나오는 분위기는 덜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 윤 후보가 그러는데 윤 후보가 부울경에서 60% 이상 득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번 그 보궐선거 때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돈 그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네, 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에서 후보 안 내놓고 냈죠. 그 거짓말 했잖아요. 네. 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냈잖아요. 네. 그때 그 우리 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어떤 그 득표에서 봤을 때 네. 우리 후보가 62%인가 나왔거든요. 60%.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번 대선은 60%는 무난히 넘길 것이다 보고 무난히 있습니다. 넘긴다. 아, 근데 이걸 조금 더 그 좀 분발해서 우리가 네. 한 70% 가까이 네. 끌어올린다면은 네. 조금 더 그 격차를 좀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런 네. 생각을 하고 근데 있죠.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뭐 50%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네. 봤어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실제 숨어 있는 표심은 더 많다고 네. 보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한 최근에 부산의 모 일간지에서 여론조사하니까 52%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한 20% 좀 차이 납니다. 네. 우리 후보와 저 이재명 후보가 네. 저는 30% 정도는 격차는 벌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네. 근데 그 조 의원님께서는 이제 영호남 화합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호남에서 이렇게 윤 후보 지지율이 뭐 한 30%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호남에서는 네. 글쎄요 한 20%대 예. 정도 나오면은 선전했다 예. 아, 봅니다. 네. 예. 그 저기 원래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분명한 변화는 있어요. 네. 예. 그 20대 30대 아, 네. 호남에 그 껴 있는 네. 젊은 층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게 좀 높은 편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게 선거 막판까지 네. 투표율로 투표로 이어질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아,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로 결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50%대에다가 60%, 70%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게 결국은 이제 지역주의가 네. 그 뭐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그분들 식의 어떤 결집으로 네.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그 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 후보가 물론 뭐 과거의 대선 때보다는 선전하겠지만 네. 네. 크게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네.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직능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사실 일반인들이 직능본부장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각계 각양의 뭐 직업별 여러 가지 또 직능별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는 역할을 하시는데 과거 대선보다는 각종 직능단체 뭐 체육단체든 뭐 어디든 막 이런 데서 지지하는 게 옛날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랑 보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에 어떻게 그 비호감 대선이랑 그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좀 조심하는 건가요? 지금 그 우리 직능 쪽에만 그 임명장을 네. 받거나 또 대기하는 분들이 2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어휴, 그래요. 이 수치는 박근혜 후보 때보다 더 높은 수치죠. 더 높은 수치다. 네. 아, 우리가 겉으로 하는 거랑 틀리네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를 지금 단단히 받쳐주고 있는 한 축이 저는 직능이라 보거든요. 아, 네. 거의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네. 지금 윤 후보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네.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찌 보면 정예부대잖아요. 네.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조금 더 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를 못 하지 아,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에도 저희들 뭐 2030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네. 윤 후보를 지지했어요. 이런 건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 네, 네, 네. 젊은 세대들이 또 직능에 있는 또 한의사들이 네. 그 또 윤 후보를 또 지지를 선을 했거든요. 네. 한의사 젊은 한의사. 아, 네. 그래서 2030 세대들의 그 직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보수 정당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나누긴 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지금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한국 대선에 어떤 의미를 줄 거라고는 진짜 그러니까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지, 네. 동맹은 왜 필요한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지는데 지금 그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러시아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라를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보가 아주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쭉 우크라이나 군대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 치면은 예, 2021년도죠. 예. 작년입니다. 그 미사일 방어에 대한 체계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군 관련된 예산이 예. 적자 운영됐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 그 공군 그 파이로트입니까? 네. 그 조종사도 네. 그냥 그 부대에서 이탈하고 아. 민간 회사로 가고 이런 그 조금 안보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예,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그걸 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나토에 가입하려고 무진 예를 썼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나토에서는 이제 러시아를 눈치 본다고 이거 가입을 쉽게 안 시켜준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왜 나토 가입이 중요하냐면은 이게 동맹국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동맹국. 동맹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그 6.25를 그 일으킨 북한 같은 경우에 예. 그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냈잖아요. 네. 예. 북한의 동맹국이 어디죠? 혹시 아십니까? 군사적인 동맹이 정식은 있나요? 있습니다. 아, 있나요? 그 중국, 예. 네. 러시아, 예. 북한은 완전히 그 형제처럼 네. 그 맺어져 있잖아요. 아, 물론 관계가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쏘아도 예. 북한에서 무력 시위를 해도 도발을 해도 예.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가 그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항상 보면은 그 제재에 대한 그 안을 냅니다. 예, 내죠. 그러면 이게 결렬돼요. 예. 왜 결렬되는가?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임이사국들이 네. 반대하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패다 이 말이에요. 쉽게 예, 말해가지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북한의 동맹국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동맹은 누구죠? 미국. 미국. 있습니까? 미국. 미국이죠. 네. 느슨하죠. 느슨한 동맹이죠. 네. 지금 그 한미 군사훈련도 안 하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 젊은 분들한테 묻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동맹국이 어디입니까? 예.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예. 그 두 분 사회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맹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네. 맞죠? 그렇죠. 예. 미국 한 나라만 보고 있으면 너무도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저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네. 동맹국을 많이 만들어야 더 된다. 확대해야 아, 된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려면은 예. 적군이 우리를 못 넘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쿼드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미국, 예. 일본, 예. 그다음에 호주, 예. 인도까지 예. 이 네 나라가 지금 동맹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우리 한국도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에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있죠. 네. 네. 일본은 싫어하지만 네. 그래도 그 필요할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네. 있으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북한에서 네. 쳐들어 네. 내려오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나라 다섯 나라 하여튼 유사시에 우리를 도와줄 네. 수 있는 동맹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는 그 도와줄 수 있는 동맹국이 하나도 없으니까 없죠. 네. 외롭게 혼자 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를 보면서 네. 동맹국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네. 하는 것을 네.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사실 그 열린 우리당 또 민주당 이쪽에 오래 몸을 담고 계셔서 아마 그쪽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실 텐데 어쨌든 조 의원님께서 보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정 5년 그리고 이재명 후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점수로 치면 0점이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주고 싶어요. 네. 이 코로나도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뭐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네. 1월 21일인가 우리가 첫 네.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첫 사망자가 생긴 날, 네. 발생한 날, 대만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인데 거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눈물을 흘리는데 네. 우리나라는 첫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한 날 네. 봉준호 감독하고 청와대에서 아, 소고기 먹으면서 저들은 소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파한대 소리 했습니다. 네. 국민이 짬뽕구이. 국민이 돌아가신 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달인가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죠. 이름도 거론하기 싫습니다만은 어느 그 자리에 가서 코로나는 곧 종식된다 했어요. 아,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네. 그렇게까지 느슨하게 네. 또 안이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오미크론이 세계에서 1, 2위 다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본인이 한 말도 있고 하니까 지금쯤 나와가지고 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오히려 가끔 자화자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나마- 또 확선돼요. 그나마 본인이 이야기했던 국정의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잘했다는 방역마저 실패했는데 네. 나머지는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네. 안보 문제, 국방 문제, 외교 문제 다 빵점이잖아요. 탈원전 며칠 전에 아, 탈원전 문제도 맞아요. 있네, 경제 문제.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네. 문재인 지금 대통령하고는 그 부분이 닮은 꼴이다. 네. 아. 예, 말 바꾸기 잘하고 네. 책임 안 지고 아, 네. 또 국민들 알기를 정말 무시하고 네. 깔보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정권 연장보다는 네. 안 되겠다 도저히 네. 5년간 우리 너무 힘들다. 네. 이제 교체해야겠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이제 대선이 한 열흘 남았나요? 예, 열흘도 안 남았죠 이제. 네. 네. 9일 남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네.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국민들께 이번 선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 좀 전해주시죠. 예. 예, 국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또 우려하고 걱정하신 것이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힘들었고 참혹했는지를 많이들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저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내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들 겸허한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었는데 뭔가 절박함이 좀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네, 조경태 의원이 끝까지 겸허한 마음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셨는데 아마도 윤석열 후보도 그런 자세로 뛰지 않을까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정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윤핵관 중심이 아닌 겸허한 마음에 통합 정치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참 귀에 쏙쏙 들어온 말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조경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